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시즌4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손인석 전 한국 JC 중앙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기 그 대표님, 진보 쪽에서 네, JC 중앙회장이잖아요. 예. AC 중앙회장 아니야? 뭐 이러던데. 아, 요새 뭐 YC 쪽에 가깝잖아요. YC. 완전 표적이 됐네. 예, 표적이 좀 많이 돼 있던데. 그래서 아주 그 선거판이 너무 이제 치열해져 갖고 아우 저기 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 것 같고 저는 중계하는 사람도 힘든데 그 주민들은 좀 피곤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선거 내일 투표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당락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막판까지 엄청 치열해 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어떻게 될지 우리 삐딱하게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지사 선거입니다. 노영민 후보의 대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런가 하면 김영환 후보의 안정권에 들어섰다. 뭐 이런 이제 전망, 판세 분석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캠프에서 굉장히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오셨다고 하는 우리 손 회장님은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십니까? 뭐 도지사 말씀하시는 도지사부터 갑니다. 도지사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다 당선이 되시면 다 이제 저 횟집을 가셔야 된다. 횟집을. 네. 네. 날로 먹었으니까. 날로. 김치국부터 사발째 드리겠는군요. 하여튼 날로. 네. 근데 사실 그 도지사 캠프가 사실 그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급조한 조직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이제 그 또 과정상의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이제 후보께서 잘 그 김영환 후보께서 잘 조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 하루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5시 반에 이제 마지막 유세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라 본인 후보가. 본인이 그리고 아주 캠페인 기간 동안에 보면은 하루 1시간 1분 1초도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체력이 아주 뭐. 뭐 체력도 좋으시고 체중 조절하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체중인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체력도 좋으시고 특히 또 이제 이 밤에 이제 그 뭐 동남지구를 비롯한 네. 뭐 이렇게 금천광장 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하고 보통 10군데에서 15군데 가게 이렇게 이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그 마시는 게 그거 마시면 힘들거든. 그렇죠. 예. 근데 또 젊은이들하고 자리에서 또 뭐 물 먹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소주라도 한두 잔 마시고 맥주라도 반잔 정도는 마시고 와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주 그 다음 날 또 다시 또 충전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새벽부터 한다며요. 새벽부터 유튜브를 또 하시는데 그러니까 잠을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아마 그 만약에 끝나고 아마 본인이 이제 잠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하루에 그리고 근데 이제 상당히 열악했죠. 조직도 열악했고 자금도 없었고 또 뭐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기업인들 후원해 줄 사람도 후원금도 뭐 내줄 사람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도 좀 전국적인 정치인이시라 펀드는 아주 그냥 금방 이렇게 잘 끝났는데 마감이 돼서 끝났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환경 여러 면에서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압승을 예측하고 뭐 압승이라기보다는 한 그 청주에서 조금 이제 한 3%에서 5% 정도 앞서고 전체적으로는 한 7% 정도 이렇게 만약 이제 이게 좀 그 보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네. 좀 몇 군데 시군에서 이제 예.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천 과정에서도 예, 이제 예. 그게 이게 이제 좀 이제 봉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 보수에 대한 복원력이 좀 다시 생기지 않았나 좀 싶고 또 요즘 뭐 민주당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제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와가지고 윤송이 트리오 윤송이 네. 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윤송이 윤송입니다. 트리오가 또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그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 쪽은 윤석열 트리오가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저기 건희 여사님하고 건진 목사는 뭐예요? 이거 서로 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앞으로 그걸 바라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대가 많아요.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 그리고 접으셔야죠. 저기 그 판사가 이쪽으로 흘러갔는지 이쪽은 커피고 나는 물이요. 우리 아까 먹었잖아요. 아까 먹었어요. 물이라도 드세요. 리필을 안 해주죠. 헛물이라도 끼시고. 근데 지금 저한테 민주당 쪽에서 카톡 온 내용 보면 이제 그 12년 전에 리시종 지사 때 같아요. 그때 10% 진다고 했는데 네. 5% 차이로 5% 차이로 이겼다. 이겼다. 네. 네. 정우택 지사 이길 때. 네. 그러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와요. 근데 그때는 이슈가 세종시를 지켜주세요. 그럼요. 그게 있어.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거였어. 우리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시종 지사님이 옆에 또 민주당 계시니까 세종시를 지켜주세요. 그때가 떠오르니까 이제 뭐냐면 무해마스터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들려. 이게. 또 환청이에요. 환청. 이시종 지사만 게 나오면은 정신 찬란증 걸렸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슈가 네, 없다. 없어. 아, 뭐 대형 지하철이 조금 먹혔죠. 아무래도 우리 청주에서 상당하고 서원에서 좀 먹힌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지하철이 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올렸지만은 흥덕이나 청주 쪽으로 이렇게 노선이 생기고 뭐 역세권이 생긴다라는 게 그 요즘 그 30, 40대 그 특히 그 주부들 이런 그걸 많이 보는가 봐요. 부동산 카페. 그럼요. 지하철 뭐 하여튼 아파트값 오르는 거에 아파트값 관심이 많습니다. 오르는 게 상당히 민감해 네, 있으니까 맞아요. 어디에 역세권이 생긴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그런 걸 허위 사실이지 사실 그걸 그게 유포를 이제 시킨 거지. 어쨌든 먹히구나. 그러니까 먹혔군요. 그게 하니까 또 이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서원 흥덕 상당은 사실 거기에서 빠져 있으니까. 네? 우리 집은 그럼 지하철역 언제 생기지? 그 아니 근데 동네는? 아무튼 그 네. 던지는 단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제 도지사 후보가 충북에 꼭 필요한 사람, 충북의 자존심, 충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우리 마누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야. 충북의 자존심, 우리 아들도 자존심이에요. 뭐가 안 와 마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경우 체인지, 뭐 바꾸자. 또 트럼프 같은 거. 바꾸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 아니 예를 들면 딱 그렇게 박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 아무래도 또라고, 이게 이분이 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시종 지사님 조직이 단단하잖아요. 네. 12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득인심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또 지금 노영민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사실 전 도정에 대한 평가는 못 하는 거지. 아니야, 나 근데 사실은 냉정히 보면 이시종 지사님은 김영환 캠프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아이고, 12년간 도정을 망하니까 지금 지금 거저 먹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12년간 하신 도정이 네. 이쪽 국힘에 엄청나게 도움 줬어요. 왜 잘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판세 전망도 네, 좀 이제 어렵다. 뭐 퍼센트를 네. 말하기가 네. 뭐 의미가 없다. 아. 근데 그 막판에 왜 김부선 씨도 유튜브 올렸다가 삭제했고 그리고 초반전에는 왜 조화 그래서 막 나오고 또 한 지붕 세 가족 되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이렇게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렇게 꿋꿋이 이렇게 지지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어떤 그 지지가 좀 계속 이렇게 좀 이제 안착이 되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국민들한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히 이제 청와대 지난번에 개방이라든가 뭐 용산 대통령실의 그 안착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좀 근데 김영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진짜 그럼요. 막역한 사이예요. 네. 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아끼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런 후광 효과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네, 뭐 어떤 네, 이제 네. 논란거리들을 잠재웠을 것이다. 예. 그렇죠.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민은 여당 쪽에 조금 심정적으로 쏠리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지하철이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한 그러면 현상이 아니 난 좀 더 웃긴 있었다. 게 도의원, 시의원 후보가 무슨 지하철하고 무슨 아니, 상관이 그러니까 있다고 그걸 공약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강제를 손 시키는 대표님 건가.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저 네. 파란색이지만 네.
시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 후보가 다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이게 옛날에 세종시를 지켜주세요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거죠. 예. 근데 그때 세종시를 지켜주세요는 게 동의가 갔어요.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 하는 부분은 쉽게 동의가 안 가.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분이 보면 딱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뜬다. 지하철에서 지하인데 또 청주가 뜬대. 이거 뭐. 아, 공항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런가? 뭐 하여튼 좀, 이거는. 아니 저는 시 아, 도의원 그리고 저도 뭐 얘기 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당이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의 논리에 대한 의심이 있다. 그 다음에 청주가 꼭 지하철이 필요해?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너무 잘못 잡어. 아예 그 경기도지사 나간 조금 이상한 여성분 계시죠? 김은혜? 뭐 그분처럼 일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하든지. 도리어. 저는 그게 도의원, 시의원 각 지역별 네. 후보들이 자기들이 이 동네를 위해서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각 지역구 각 동 주민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그 어필하고픈 어떤 그런 뭐 캐치플레이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공약이 있을 것인데 왜 그걸 못하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냐? 공통 선거 전략이니까 같이 네. 한번 쫙 이렇게 그게 같이 한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전체 후보들이 합의가 됐으면 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합의돼서 한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지역구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공약을 내는 건데 시의원, 군의원 후보하고 지하철에 무슨 상관 있어요? 예? 저 미원면에서 출마하는 분이 후보가 지하철 얘기하면 그게 먹혀 그게? 오늘 미원 갔다 왔는데 뭐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 그 아침에 그 길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 도로 포장 온 거래가지고. 안 될 때는 이런 것까지도 포인트를 못 잡아. 안 될 때는. 그래,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듯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고 아까 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상치라도 지금 일주일 전에 공표 금지 전에 그 차이보다는 좀 줄어드는 거네요.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이 먹혔다고 예? 청주에서 좀 그렇다는 치고 거죠. 올라가는 그 예, 예. 지지율에 그리고- 지하철이 탔구나. 그리고 이제 노 후보의 어떤 그 민주당 특유의 어떤 결집력.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를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 이런 것들도 좀 투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테고 아무래도 대단해요. 하여튼 이 캠페인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이 국힘은 아직 한참 배워야 돼. 이 뭐 문자 보내는 것부터 이게 뭐 하다못해 프랭카드가 민주당은 빳빳하게 붙어 있는데 국힘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고 말이죠. 저 김영환 후보 아직도 단독 인터뷰 못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자도 안 보내주더라고. 일정도 진짜 제가 알기로는 노영민 후보 측에서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요를 아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만 아주 청주에 사시는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50명을 통화를 해요. 그렇다네요. 직접. 본인이 직접. 그래요. 직접. 1분씩만 해도 350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틈이 그냥 대단한 거네. 아니, 누가 교육감 후보 그 김병우 교육감한테 2번인가 3번 속았잖아. 김병호입니다. 여보세요? 이거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보세요? 승진하더라고.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김영환 후보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맨날 멘트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좀 짜증나죠. 근데 노영민 후보 같은 건 직접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녹음된 게 아니고. 녹음된 게 아니고 직접. 그래서 이분이 좀 뭐랄까 캠페인 하는 기법이나 뭐 이런 조직력이나 이런 거는 참 진짜 만약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후보가 노영민 후보가 아니었다. 도종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후보였다 그러면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약간 호감이 안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후보가 바뀌어 다른 분이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이제 몰랐을 수도 있다. 예. 더군다나 또 특히 이제 시장 후보 이분 이 구도가 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자, 조직과 바람 어디에 민심이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청주시장 얘기했으니까 청주시장 선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 며칠 전에 뭐더라 그 뭐 플래카드 현수막 붙었는데 청주시가 뭐 180장을 뗐다고 그랬는데 그 곱하기 3만 원만 해도 뭐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게 하여튼 뭐 청주시장 선거 상당히 재밌어요. 뭐 이게 점잖은 선거가 아니니까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송재봉 기호 1번,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의 어떤 판세 어떻게 지금까지 분석되셨습니까? 거기도 뭐 2번이라고 봐야 돼요. 혹시 뭐 예상 가능한 득표율차 5에서 10% 정도. 5에서 10%면은 비슷한 거잖아요? 아까 그 도지사랑 거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고 예. 1대1이니까 좀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도 많이 따라 붙는 거죠. 많이 따라 붙고 있다. 어쨌든 플래카드 현수막 떼어졌어도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봤을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청주시장 선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 뭐 그 송재봉 후보가 정해지면서부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네. 한범덕 시장님이 이제 경선에 탈락한 이후부터? 그렇죠. 뭐 어차피 이건 뭐 10% 이상 차이 나서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본선 경쟁력은 이범석보다는 한범덕이 더 세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했으니까 문제인데 만약 붙었으면은 범석이 쉽지는 않았죠, 한범덕한테. 그냥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안 아쉬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한 시장님 안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구도, 그러니까 어떤 이 인물론, 인지도의 차이를 어떤 캠페인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만회를 못했고, 또 바람도 민주당 입장에서 거꾸로 불고, 이런 게 송재봉 후보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겠나 보죠? 사실은 민주당이 4년 전에 진짜 그 지갑 그냥 길 가다 주웠잖아요. 그때 선대본부장이 그때 김정은이었잖아요. 곧 통일될 것처럼 막 그 저기 사기 쳐가지고 그때 개혁을 했어야 돼. 그때 공천을 서울 저기 청주시장을 제공해주고 도지사도 좀 바꾸고 그때 좀 바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당할 거야. 사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때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때 이시종 한범덕을 공천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누구나 내보내도 될 때 그때 확 바꿨어야지. 뭐 하여튼 4년 전에 네. 선택을 잘못했다. 요번에 떨어져도 저기 싸 하는지 뭐. 아니 늦어서 떨어지게 돼서 송재봉 뭔지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진 거 아니지만 하여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까운 인물 하나 회장님 날라갔어요. 말씀을 아끼시는데 어떻게 이따 교육감 선거할 때 많이 말씀하지 아니 않나? 뭐 이제 예. 저는 뭐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지 네. 모르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관심이 별로. 예. 간식 끝 손절했어요. 이쪽 선거 자체 손절해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캐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교육감 선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1대1로 붙었는데요. 아주 뭐 이게 교육감 선거인지 그냥 그 정치권 선거보다 훨씬 치열하고 더 심해. 그 네거티브가 훨씬 뭐 대단하고 그런 이제 그 현직 공무원의 그 뭐죠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우리 손 회장이 뭐 목격자였거나 혹시 뭐 그 관계에 대해서 또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까 이것도? 예. 다 지나간 걸로?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좋아하다 보면은 또 인사권자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해줬으면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공직자도 뭐 낮에만 공직자지 밤에도 공직자인가? 그렇게 마음이 넓어졌을까요? 아니 뭐 그 왜 이해가는지는 그 기사 보면 다 나옵니다. 손인석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뭐 올려갖고 또 난리 났었어요. 우리 그 손인석 회장이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글만 쓰면 그냥 다 기사화가 돼가지고. 교수님 페이스북으로 하세요? 페이스북 안 하시던데? 페이스북 해요. 해요? 네. 제가 왜 못 봤지? 관심이 없어요. 좋아요 제가 교수님 많이 눌러주시죠. 맞다. 맨날 저기 노래하고 네, 그런 거나 그냥 단단한 거. 그런 거 많이 하시네요. 좋은 거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우, 윤건영, 김병우가 이제 꽝 붙어서 내일 이제 당선자와 낙선자 결정이 납니다.
여기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저 교수님 먼저 그러니까 그 어퍼컷 대 스트레이트 대결. 어퍼컷 대 스트레이트. 네. 어퍼는 윤건영 후보를 얘기하는 거 같고 스트레이트는 김병우 네, 후보를 김병우. 얘기하는 것 예, 같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쓰러질지 몰라. 아 둘이 둘이 꽝 쳤는데 예, 예. 누가 먼저 저기 면상에 다녀요. 면상 이게 이게 진짜 요번에 한 1~2% 차이로 결정 날 것 같아요. 1~2%. 근데 조금 결론은 좀 누가 이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애들 보면 민망해. 교육감 선거가 말한 대로 교육자인데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는 눈살 찌푸려지는 게 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정당 그거 하는데 같이 뭐 소속 뭐 그거 좀 그렇잖아요. 예? 안 그래요? 저는 교육감 선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 진짜 이번 좀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이거 국민투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선거는 이거 진짜 없어져야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 교육 자체가 다 뭐 보수가 해먹든 진보가 해먹든 이걸 떠나서 이거 완전히 편가르기 싸움이야 이거. 교원들 간에도 편가르기고 맞아요. 교직원들 간에도 편가르기고 교육청 공무원 간에도 편가르기고 애들 간에도 편가르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교육감 후보가 그래 어느 정당 그 지지 유세 거의 같이 갖고 막 하고 이러고 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잖아. 이게. 그렇죠 안 좋지. 네. 안 좋아도 뭐 왜 그러냐면 그 카메라가 거기만 가니까. 아 옆에라도 붙어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만약에 제가 교육감 나왔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가서 같이 하고 민주당 쪽도 같이 가고 서로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 아니 윤건영 후보가 맨 처음에는 양쪽이 다 다녔어요. 네. 근데 다 다녔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 색깔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쪽으로. 다 빨간 쪽으로만 가갖고 아니 같이 왜 그러냐면 하고. 단일 후보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보수 단일 후보가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 모르고 이 보수 단일 후보에 대한 그 적대적인 캠페인을 안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도까지 이제 안고 싶으니까 근데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걸 선관위에서 못 쓰게 한대. 아 중도. 중도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나타나지 이거 어떤 그 표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는 쓰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럼 보수 단일 후보는 되고.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보수라고 하면은 교육자로서 편가르기 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이제 보수 단일 후보라는 거를 내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지도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서 정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수 단일 후보라는 거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안 알려지니까 자꾸만 그 도지사 후보가 이제 그런 캠페인 하는데 가서 좀 같이 좀 하고 해라라는 얘기를 주문을 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거기 저기 노영민 거기도 같이 가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빨간 근데 쪽만 거기 가서 하냐고. 아니 그 노영민 후보 쪽에 가서 캠페인을 하면 보수 단일 후보가 아니잖아. 아니죠. 지금 교육 철학이 보수냐 진보냐지 정치색이 아니잖아. 정치가. 지금 이게 완전히 정치에 근데 기대서 가잖아.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유권자들은 그러면 예. 교육자라는 건 유권자들이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고쳐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고쳐주려고 윤건영 후보가 많이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가 아주 그 인심을 많이 잃었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교수님, 교수님이. 나는 더 웃긴 게 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완전 우리 공화당 당원이야. 교원 출신이신데. 네. 근데 이렇게 전반에 뵀는데 김병우 교육감 후보 캠프에 가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어떻게 보수 찐 보수께서 어떻게 우리는 교수 출신 안 좋아해. 아 출신을 따르시는. 예. 보수 맞네. 교수. 원래 교수가 한자로 교화를 교체 짐승승자. 아유, 그러니까 교수님 스스로 디스를 하시네. 이 교육청 교육가족들을 네. 하고 교육수님하고도 틀린가 봐요. 저는 대학교나 초중고나 다 같은 교육가족인 줄 알았더니 달라. 그러니까 초등, 중등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때 거기까지만 컨트롤하는 게 교육청이에요. 그렇죠. 대학은 달라. 대학은 다르던데도 다 저는 포괄적으로 다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 손 회장님 조심히 분석해 이제 전망해 보시면 어때요? 결론? 저도 뭐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박빙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튼 우리 충청북도의 선거는 무조건 청주의 판세입니다. 청주의 판세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지난 8년의 그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 사실. 네, 그래서 박빙은- 잘해갖고 김병우 교육감이 이길 것 같죠? 아니 저는 뭐 저 윤건영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갈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학부모들이 좀 이제 지루해. 예? 예. 근데 내 주변 학부모들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도 한지부 세 가족이잖아요. 뭐 심의보, 윤건영, 김진균 잘해요? 잘 화합이 돼요? 저는 보니까 거기 안 뭐- 가봐서 한번 모르죠. 안 가봅니까? 네, 네, 그 무슨 위원장 아니에요? 맞죠? 아니 예전에 경선 때. 아 경산 때. 네. 경선 때 좀 도와드리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 지난번에 뭐 우리 후배들이 청년본부인가 뭐 만든다고 그러고 그때도 봤어, 거기 사진에. 잠깐 갔다 왔죠. 그때 저 인사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조금 그 젊은 층들이 조금 이제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이게 보니까 이 보수 쪽은 또 이게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이게. 그 다 선생님이잖아. 그리고 또 다 교장 선생님 이상급들이라 아유 이분들이 이게 보통 단수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다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라.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이기용 교육감님이 이렇게 어른이 어. 딱 이렇게 포진해 계시니까 이렇게 좀 그나마 돌아가는 거지. 그분 없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산으로 가서 그냥. 그럴 가능성이 뭐다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기 그 국장님 네. 그 내기하자고. 내기? 네. 그러니까 뭐 도지사 시장이야 뭐, 네, 거기 한번 끝. 뭐 그런 거 아니 뭐, 뭐 교육감은 저는 뭐 윤건웅 후보가 인거냐. 네. 근데 아까보다는 5% 이제 이상으로 앞섭니다. 톤이나 표정이 아까보다는 약해졌어요. 좀 어두워. 어두워졌어. 왜 그러는 거요? 이번에 아니 최신 소식 뭐 아는 거 없습니까? 뭐요? 뭐 이렇게 판세 분석의 최신 소식 뭐 이슈 없어요. 이슈 아니 이런 거. 뭐 하고 안 있다니 가요? 모르죠. 안 간다니까요. 아니 뭐 원희룡 장관님만 나러 다니시느라고 또 아유. 아니 근데 요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병우 되고 다음에는 윤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 있어요. 그런 분 그냥 아웃시키면 또 아깝잖아. 친한 동생이세요? 네, 네. 친한 교수님 동생.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 그러니까 누가 후배세요? 그분 이제 후배지. 아, 저는 교수님 후배 같은데 얼굴은. 아유. 아니 그분이 총장을 했고 이분 아, 총장을 그래서 그가- 못했어. 총장 잘리는 사람. 잘려가지고 그렇지, 저기- 그거는 제가 그 아픔은 알고 있어요. 오래된 그 뭐 몇 년 된 얘기예요? 아우 한 10년 된 얘기 같은데. 근데 아유, 아픈 얘기 하지 말아요. 몇년 후배신데요? 2년. 아,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또 그러면 있다. 그 누구를 찍으셨어요, 교육감을? 교육감 말 못해. 왜냐면 투표했어요? 했겠지. 네. 왜냐면 저도 했었어요? 아니, 했죠, 저도. 저도 저 헷갈렸어요. 개인적으로 윤건영이 예뻐. 음. 아 또 이렇게 참. 아이고, 진짜 우리 비밀 투표니까 네. 보장해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웃지만 그 후보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유, 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명운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제 끝까지 기운 내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 바라고 또 낙선되셔도 또 기회를 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뭐 총평이라고 할까 또니 정말 아까 우리 왜 이렇게 저 교육감 선거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저 적극 공감하는데 뭐 앞으로 좀 우리 나라가 오늘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 뭐 이런 혹시 생각해 주신 거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지방자치제라는 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민주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우리는 뭐 얼마 전까지도 전쟁을 겪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좀 나라가 좀 위태로운 지경에 오면은 사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난번 탄핵 때도 국민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위기에서 그래도 잘 우리 국가가 그 위기를 견딘 이유는 저는 탄탄한 지방자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위기를 견뎌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는
제도는 저는 계속 진일보에서 발전할 거라고 보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청년 후보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하,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그 시의원 노연을 3번, 4번, 5번씩 해야 되는지 그게 직업화되면 안 된다 이제. 6번째 도전한 사람도 있던데. 글쎄 저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 뻔했어. 네,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요. 한 2-3번 마시고 좀 후배들 양보해주고 그게 시의원, 도의원이 군의원이 직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를 보면서 상당히 이건 민주당답지 못한 거다. 응? 이 뭐 세금 아웃 이산 소가 해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막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김영호 후보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절대 안 합니다. 이거. 네거티브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할 거 많죠. 집 문제도 그렇고 카드 체크기 문제도 그렇고. 근데 절대 안 하는 건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계세요. 이분도 지금. 그런데 그거 당선이 확실시돼서 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주당답지 못한 그 이번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정말 실망이 많은 선거였지 않나.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어떤 그 조직적 캠페인을 보면은 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노영민 후보 입장에서도 김영환 후보를 깔려면 자료 많습니다. 많겠죠. 네, 훨씬 더 많은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많은데? 네, 더 많은데 예,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또 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왜냐면 지금 이슈가 없잖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영민 후보는 청주 시민들한테 출마하기 전에 예전에 추미애 씨 한 거 뭐예요 그거? 걸어가다가 절하고 삼보일배 그거라도 했었어야 돼. 이분은 그거를 전제하에 출마를 했어야지. 그 똘똘한 집 한 채 이거에 대한 청주 시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충북의 자존심을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확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찌 네, 보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요번에 지금 추세대로 하면 노영민 후보가 지는데 상황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상황 정치 끝내고 노영민의 상황 정치 끝내고 이장섭의 새로운 정치를 끌어가도 돼요. 그럼 민주당이 살 길이 도리어 나올 수 있어. 상황 정치 끊자고 이장섭을 중심으로 요번에 개혁해서 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사 후보 시장 되시는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입은 하나인데 눈은 2개고 귀는 2개라고. 그러니까 시민이나 도민을 살펴보고 소리 좀 들으시라고. 그럼 민주당에 그러면 사람이 이번에 싹 바뀌나요 그러면? 저는 바꿨으면 그 내년에 노영민 만약 낙선하면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되잖아. 그만해. 저는 나간다고 봐야지. 그죠? 그만해. 그냥 이제 하실 만큼 했고 이장섭을 중심으로 좀 개혁하자고. 아니 그 청주 서원에 관심 그럼 많은 사람 뽑을 때 글로 가야겠네. 근데 아무튼 일단 이게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갑자기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거 아무튼 지금. 마회의 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이래서 도민들 시민들 아픈 마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사 시장이 당선되길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대선 이후부터 86 용퇴 해야 돼요. 안 하고 저렇게 부여잡고 있으니까 저렇게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사람들 그만두고 나가야 돼. 거꾸로 개혁을 국민의힘이 하는 것 같아. 난 좀 깜짝 충격받은 게 5.18에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장관들이 충격 먹었어요. 이런 일이 문재인 때 있었어야지. 거꾸로 이쪽이 더 개혁적이야. 그리고 박지원이 하는 얘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이러면 민주당 살 길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도 죄송하지만 노영민 후보님, 요번에 혹시 떨어지지만 상황 정치 끝내시고 장사배한테 다 넘겨요. 좋은 자리 있으면 좀 또 알려주세요 저한테. 나도 목소리. 아이고 이거 막판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문이다. 하여튼간
투표 잘하시고요. 꼭 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삐딱 토커님들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